7월 2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증시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그 전에 해외 증시, 금융시장이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초, 그 기준점을 해서 시장이 상승에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에 몸통 수급을 다 빨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한타임 쉬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자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한번 국내 증시 화면을 볼까요? 보면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구현대중공업. 바로 한국조선업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얘가 바닥에서 엄청나게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엄청나게. 최근에 수주가 물밀듯이 몰려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상승에 나왔었어요. 조선업으로 갈까요? 아니면 자동차로 갈까요? 아니면 자동차도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바닥권에서 상승에 나왔죠. 자동차로 갈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자, 쌍바닥, 거의 바닥권을 찍고, 쌍바닥이 아니고 얘는 거의 바닥을 찍고 어쨌든 돌려 나가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한번 저점을 찍고요. 그러면서 추세를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하게 반등에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얘는 뭐 폭등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봉입니다, 이게. 이, 이 엄청나죠, 이거. 이 랠리. 엄청납니다, 이거. 거의 뭐 증시의 자금을 다 빨아들였다고 무방해도 되겠죠. 2차 전지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금줄은 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승,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엄청난 랠리, 피날레를 장식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거래량도 이 물량을 소화할 만큼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잠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차 전지발 거래대금 폭증, 2년 만에 27조 넘었다.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주 급반등, 7월 1평균 7.8조 늘어서 올 들어 최대이다. 코스닥은 3.4% 올라 900선 회복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외국인가 기관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 개인이에요, 개인. 제가 봤을 때. 이거 들어갈 때 개인들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 보시면 이거 완전히 슈팅이거든요. 요 라인. 요거 100% 되돌려줍니다. 이걸 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간 거. 100% 되돌려진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요거는 소화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볼게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봐도 완전히 죽어 있고요. 월봉으로 봐도 완전히 죽어 있죠.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이버 셀트리온보다는 낫네요. 양봉을 월봉 기준으로 한번 찍었네. 일봉으로도 볼게요. 셀트리온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뭐 비슷합니다. 네이버로 자금이 갈까요? 아니면은 셀트리온으로 자금이 갈까요? 아니면 2차 전지로 한 번 더 갈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또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죠. 구 현대중공업 아니면 현대차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자금이 어디 쪽으로 갈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자금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월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이유는 실적이 이때 대비해서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고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 국내 증시의 수급이 돈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을 쏘는데 이쪽으로 쏠 확률이 높다. 걔네들은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잖아요. 누가 미쳤다고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걸 걔네가 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로도 갈 확률이 높겠죠. 그 기반 아래서 제약 바이오로 올 확률을 기다린다. 첫 번째, 두 번째 랠리, 세 번째 랠리.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려고 한다면 시장이 먼저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미국 증시를 볼게요.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1.9, 다우가 0.5, S&P가 0.99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 지표를 보면 원화가 조금 강세, 달러가 조금 약세, 유가는 80.58달러, 조금 강세였고요. 미 국채 금리가 보시면 하루에는 떨어졌는데 1개월물 보게 되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요만큼 했거든요. 그러면 크게 한번 보자고요. 3년짜리로 보면 완전히 고점권에 있죠? 엄청납니다. 1년으로 볼게요.
1년으로 봐도 국채금리가 튀었다가 떨어졌다가 물량을 소화하고 있죠. 이게 다시 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끝단에 다다랐거든요. 증시는 먼저 달렸고요. 그래서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량 소화하고 다시 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2024년도 기준점입니다. 전 세계 경기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 경제를 리바이벌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해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경제를 리부팅시키는 과정이죠. 경제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가 자산시장이 반등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증시 또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그걸 반영할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지금 전 세계는 고금리에 있죠. 고금리. 이 고금리라는 거는요. 고금리인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미친 듯이 뛰었죠. 금리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요걸 잡겠다고.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인하 시기를 가지도 않았죠. 고로 전 세계 기업들과 가게들은 이 고금리를 감당해내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만 먼저 반등을 친 겁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이걸 반영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2023년도, 2024년도 초반기, 그 기준점일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2024년도 중반부 좀 땡겨지거나 좀 뒤로 밀려나거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걸 반영할 확률이 높다. 그 안에 상승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 그 안에서 3, 4합병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 대형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기대해볼 만합니다. 바닥권에서. 딱 8개월, 7개월이면 고점 돌파 나와버립니다. 한번 달려버리면 미친 듯이 달려나가죠. 지금의 주가는 신한이 통제하고 있죠. JP도 있고 얘네들이 온통 통제하고 왔습니다. 늘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터지면 훅 가죠. 또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고주면 툭 가죠. 또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터지면 훅 가죠.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터지면 훅 갑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기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죠? 이제는 얘네가 떠나간다. 누가 보면 주가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바뀌는 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마칠게요.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가 먼저 달려나가고 있죠. 요거 물량 소화하면서 가는 게 좀 더 건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빨리 달렸어요. 고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S&P도 마찬가지로 고점권에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권에 벌써 임박한 것 같아요. 그만큼 탄력적이라는 거죠. 니케이로 보겠습니다. 니케이는 고점을 돌파해서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월봉으로 가볼게요. 그쵸? 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상승이다. 진짜 경제가 건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가면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다만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니 이 물가 상승률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때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는 걸 반증합니다. 대만 당연히 좋겠죠. 반도체 국가인데 얘도 고점 돌파하기 직전이죠. 물량을 소화하고 있네요. 독일 얘는 고점을 돌파했어요. 유럽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가만 먼저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해야 돼요. 상해 부진하죠. 굉장히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근. 홍콩도 부진합니다. 고점과 저점에서 저점 부근에서 들고 있다. 유로스톡은 굉장히 탄력적이죠. 고점을 돌파했어요. 유럽권의 경제가 좋나요? 아니죠. 그거 반등이 지금 나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생 부진합니다. 중화권이 부진하고 그 외의 증시들은 다 탄력적으로 나가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코스피의 차트예요. 대한민국 코스피도 전 세계 증시의 물결을 따라서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금융시장 안정 기반 알아서 3, 4합병과 대형 M&A와 그리고 모멘텀과 실적이 터진다면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오는 것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리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셀 동행하는 사람,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강보합, 그리고 상승권이 나왔던 아스트라제네카는 4.68, 나머지는 강보합권, 에피는 1.34, 존슨앤존슨 0.45, 일리아릴리 0.77, 브리스톨 마이스킵 1.12, 암젠 0.14, 이렇게 상승권에서 마무리를 하였고요. 기술주가 상승폭이 강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메타, TSMC, 반도체 섹터와 기술주가 대부분 상승권에서 끝났더라. 자, 그래서 월요일날 증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내 증시가 상승해 나가면서 이제 그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언제 쏘느냐, 그건 그들이 결정하겠죠. PBM사 저도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